2024년 11월 6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2024년 1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 16분입니다. 장 초반과 다르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시장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75%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86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매도로 시작을 했다가 383억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1% 넘게 하락하던 코스피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역시 1.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70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440억 매수를 하게 되면서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진행됐을 때랑 시장이 조금 달라진 측면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AI 챗봇, 반도체, 원자력 발전,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약세를 좀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AI 챗봇 관련주는 상승을 하죠. 그 이유가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23.47%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AI 관련주 소프트웨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인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비트나인, 마음 AI, 폴라리스 AI 등 관련된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MD나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력 설비 및 전선, 냉각 시스템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트럼프 이슈 때문에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산일전기는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반면에 반도체는 상승 출발하고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냉각 액침, 뭐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행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뭐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또한 한미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MOU가 가서명했다라고 4일 발표를 미국 에너지부가 했는데요. 한미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에 손을 잡으면서 체코 원전 등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수력 원자력 간의 분쟁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BHI 리포트를 통해서 전기화를 통한 탈탄소 및 AI 시대의 선도를 위해서 원자력 재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집권 정당과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K 원전에 대한 대선과 상관없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상장인 증권에서 리포트를 비중 확대로 제시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대형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0.25%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그 미국 쪽에 이제 기자 있거든요. 그 기자가 얘기한 대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0.25%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0년 차가 15년 R&D 활성화 이후에 성과가 확인될 시기가 도달했다라는 내용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되었던 부분을 제가 적어 놓았고요. 교육 온라인 교육 보게 되면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내년 학교 현장 도입을 앞두고 진행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심사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 신청이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뭐 이게 과목당 한 35,000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드는 업체에서는 1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점차 AI 디지털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뭐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수혜주 당연히 이슈가 좀 되고 있죠. 7개 경합주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 결과가 트럼프가 좋았죠. 그리고 나머지도 어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방위산업 및 전쟁, 테러,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상화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수혜주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로 나온 거는 뭐냐면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예단을 할 수는 없겠는데 해리스는 뉴 햄프셔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 개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변동폭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들 중에서 ISC, 그 다음에 어, 유바이오로직스 목표가 이건 도달했고요. 18,000원 얘기를 했는데 도달했죠. 그다음에 규촌 FMB가 오늘 더본, 그렇죠? 백종원 대표의 회사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악재가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아난티는 뭐 대북 관련주로서 트럼프 수혜주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 송원산업 이 정도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오팜 아난티까지 뭐 오늘 매수 나온 종목, 그 다음에 매도한 종목,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는 차트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매매로 보죠. ISC. 어제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리포트 보게 되면은 여전히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어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같이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종가가 55,000원 위로 마감이 되면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지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55,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 종목은 좀 버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일 55,000원 위로 못 올라간다 그러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SC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B는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55,000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5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리뷰에 관련해서 리포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유니세프 1490억 규모 콜레라 백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목표가로 봤던 18,000원을 터치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규촌 FMB NB 더본 코리아 악재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패스트푸드 혹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지금 교촌밖에 없거든요. 더본 코리아와 가맹점,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교촌 F&B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펀드나 이런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교촌 F&B가 매도가 되고 더본 코리아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측면은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악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국 24개의 가맹점 지역 지경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고 3분기가 마지막으로 유통 단계 축소를 결정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예상하는 부분은 2025년 뭐 매출액이 2022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적적인 측면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뭐 비중을 결정을 해야겠죠. 프랜차이저에 들어가 있는 비중을 뭐 교촌 F&B 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 실적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분위기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9,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팜은 오늘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전날 저항을 돌파를 했죠. 저항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된 거고 오늘 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오팜 포트에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적도 좋아지고요. 2025년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포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15,6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큰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와서 포트에 편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난티 뭐 대북 수혜주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수혜주로 엮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 거고요. 동시호가인데 거래량이 거의 20% 정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 꽤 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6,5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포트 편입 편출한 종목 말씀을 좀 해드렸고 오늘 그 급등 3% 이상 상승과 하락한 종목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송원산업이에요. 송원산업인데 편입을 제가 한 게 10월 28일 날 요날이죠. 요날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포트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3,800원을 뛰어넘어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승 추세긴 합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 지속이고요. 만약에 13,800원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돌파를 할지 아니면 지지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송원산업은 화학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화학주 하락하는 데 비해서 송원산업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된 종목들 꽤 많습니다. 더존비전, 메디포스트, 솔트룩스, 위메이드, 동진 세미캠, HD 현대인프라코어, 한미글로벌, HD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LG 유플러스, 한원시스템, MC넥스, 마음AI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AI나 뭐 솔트룩스의 경우는 오늘 그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은 뭐 테슬라 이슈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스탈란티스 뭐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수혜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나 한미글로벌,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은 다 뭐 북미 건설 그 다음에 우크라 건설 뭐 이쪽으로 이슈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분기에 게임 출시하는 걸 이연하게 되면서 4분기 적자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수익이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이밍은 나왔는데 이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모르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슈로 아마 7, 8일 정도에 한 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수익 난 부분은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더 좋은 비주어는 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관심 있는 종목을 세 개로 좀 압축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 포함을 한 종목이 LGU 플러스,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한미글로벌이에요. 한미글로벌은 3분기 실적이 괜찮고 4분기 실적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인프라코어는 4년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4분기부터 흑자전환 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U 플러스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 최대, 내년 최대 실적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네 번째, 맞네요. 그래서 요 종목 위주로 좀 차트를 봐드릴게요. 그리고 매수 예정가가 적혀져 있는데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일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군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플러스 박스권으로 좀 이어졌죠. 박스권으로 이어지던 LG 플러스였는데 오늘 박스권을 어제 돌파를 했어요.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1,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 실적보다 아쉬운 무관심, 투자 의견은 홀드, 목표가 11,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분기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발표 예정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크게 일단은 뭐 기대감은 좀 배제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으로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지금 이전에 저항으로 이렇게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조정은 57,000원대까지 조정받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6만원 부근은 저항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서 단타로 해갖고 5% 정도 수익을 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실적과 4분기 실적까지 노려본다라고 하면 중장기로 제가 생각하는 건 67,800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것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매수하자, 4% 손절가 잡고요. 결론을 좀 내야 됩니다. 단타로 들어가게 되면 6만원이 목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나는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68,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쪽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내일 트럼프가 진짜 뭐 며칠 안에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박스였어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은 15,300원이죠. 15,300원 부근에서 매수해도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 보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3분기 실적 좋아지고 4분기 실적 좋아지는데 2분기보다 훨씬 좋아져요. 그런데 주가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시 36분이고요. 3시 36분이고 장 마감을 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아까 전에 동시호가에서 0.7% 하락으로 봤는데 소폭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뭐 일단은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2555에서 2557을 위에서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매도가 1,500억 가까이 나오다가 1,000억 쪽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했다라는 것도 막판에 반등이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1.13%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전에 한 1.2%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좀 더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45 위에서 끝났으면은 뭐 나쁘진 않아. 더 좋겠다. 개인적으로 더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뭐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미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뭐 악재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혹시 궁금한 종목은 어, 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AS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 3일 동안 흔들릴 거예요. 변동폭도 좀 클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변동폭 다시 한번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렇게 결론 한번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